안세영이 결국 기자회견에서 눈물을 쏟고야 말았습니다. 배드민턴 협회의 부조리함을 폭로한 이유. 한동안 침묵하던 안세영은 전국체전을 통해 2개월 만에 공식 석상에 등장했는데요. 취재진과 만난 안세영은 배드민턴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커졌냐는 질문에 고개를 숙이고 울먹이고 말았습니다. 눈물이 차올랐는지 한동안 말을 잇지 못하던 안세영은 힘들게 입을 뗀 이후 많이 기다려주셨을 것이고 제 배드민턴을 사랑해 주신 분에게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싶다. 너무 속상했는데 잘 복귀해서 좋다. 많이 응원해달라며 눈물을 흘리며 그간의 심경을 밝혔는데요. 배드민턴 여제의 복귀 경기를 보기 위해 몰려든 팬들은 안세영 화이팅! 울지마! 와 같이 소리치며 그녀를 위해 격렬한 응원의 메시지를 보냈죠. 그동안 모든 대회를 불참하며 안세영은 재활 훈련에만 집중했고 모두의 환호 속에 복귀해 올림픽 이후 치르는 첫 공식 경기에서 1세트를 21대 14로 따냈고 2세트에서는 더 압도적인 스코어로 승리를 확정지었습니다. 안세영은 그간 경기를 준비하면서 발목 상태가 많이 호전되었다고 말했는데 이것은 그녀가 올림픽 기간에도 부상과 싸워가며 경기에 출전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안세영은 선수로서 다시 출전해 경기에서 승리했지만 아직 배드민턴 협회와의 싸움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안세영의 대폭로 이후 배드민턴 협회 회장을 비롯해 대한체육회 회장, 축구협회 회장 정몽규 또 국가대표팀 감독 홍명보 등등 국내의 많은 스포츠 기관들이 조사를 받았고 특히나 이들의 행적을 밝혀내는 데 있어 장미란이 차관으로 있는 문체부가 가장 많은 힘을 쏟았는데요. 특히나 배드민턴 협회의 실태는 상상 이상으로 충격적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정몽규와 홍명보의 청문회에 집중하느라 대한체육회와 배드민턴 협회에는 크게 관심을 보이지 않았는데 이들이 그동안 협회를 어떻게 운영해왔는지 모두 까발려지자 그 후폭풍은 상상 이상이었죠. 오히려 대한축구협회보다 더욱 우선시돼야 하고 심각하게 여겨야 할 사안이라고 전문가들이 말할 정도입니다. 다음 영상은 청문회 당일 배드민턴 회장 김태규의 발언이 담겨 있는데요. 목소리에 집중해주시고 이 청문회에서 어떤 충격적인 사실들이 밝혀졌는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렇게 돼 있으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는 이 어른들의 한심한 처신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선수가 신발 때문에 경기력이 떨어진다고 얘기하고 저렇게 발이 난리가 났는데 저걸 그냥 두고 보시는 이유가 뭐냐고 묻는 거예요. 규정 때문이라며요. 협약 때문에. 협약을 바꾸면 될 거 아닙니까? 4년간 계약이 아니 4년간 돼 있는데 그것 때문에 4년간 그러면 저 발을 상태, 저 신발을 저렇게 찡그리면서 경기하는 걸 계속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 신발 부분을 가지고 이야기한 거는 아시안 게임 이후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전이라 그 아시안 게임 때 나온 자, 말이고요.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안세영 선수가 건의서를 올해 1월에 A4 용지 10석 제출했죠. 이것이 그 중에 일부인데. 그러니까 아시안 게임이 보셨죠? 먼저입니다. 아니 보셨습니까? 안 보셨습니까? 네, 봤습니다. 보셨죠? 네. 올림픽을 앞두고 있어요. 신발을 호소해요. 바꿔줘야 됩니까? 안 바꿔줘도 됩니까? 바꿔줘야 되는 입장인데요. 아니 바꿔줘야 되는데 왜 안 바꿔줬다고 제가 묻는 거예요. 안 바꿔준 이유는 규정 때문에, 협약 네. 때문에. 네, 맞습니다. 그게 협회 회장으로서 하실 말씀입니까? 근데 제가 혼자 개인적으로 바꾸고 싶어도 바꿔지는 입장도 아니고요. 그 이후에 정말요? 왜 올림픽이나 이런 거를 협회장을 왜 하십니까? 협회장을 왜 하시는 거예요? 그런 거 해결하라고 협회장 하시는 거 아니에요. 협회장 그만두세요. 지금이라도. 그런데 그런 부분보다는 그 한 3, 40년 동안 이어져 온 그런 규정이 여보세요, 회장님. 국가대표 선수가 신발이 안 맞아서 저 불편을 호소하고 경기력이 떨어진다고 호소를 하는데 그걸 풀어줄 생각을 해야지. 규정이 그렇게 돼 있으니까 무슨 규정이에요? 계약이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규정을 바꾸려고 합니다. 계약을 바꿔야 될 거 아니에요. 네네, 바꾸겠습니다. 왜 이제 바꾸냐고요? 이 어린 선수가 올림픽 앞두고 저거 바꿔주시라고 10석장이나 되는 여러 가지를 제출했는데 왜 이제 바꾸세요? 진즉 바꿨어야죠. 그때 당시에는 핑계 대지 마시고요. 후원사와의 계약도 있고 또 같은 말씀을 계속 하시네. 그 어쩔 수 없는 답변입니다. 회장님! 네. 어쩔 수 없는데 왜 거기 앉아 계세요? 예? 왜 회장을 계속하고 계시냐고. 아니죠. 그 회장하고 안 하고의 문제는 아닙니다. 회장님, 저 빛 좀 올려보세요. 87자 2022년 10월 19일 요넥스에서
골프 잘 하셨어요? 언제요? 2022년 10월 19일 이사회 말이 이사회로 나왔는데요. 골프를 11월 20일에 12팀 구성해서 할 계획인데 예. 식사하실 때 운동을 원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말씀하시면 요넥스에서 비용을 전액 부담한다니 편하게 오셔서 운동하시고 주니어대회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동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습니다. 안 했습니까? 네. 그 두 분한테 요넥스 쪽에서 골프백을 아니 골백이 아니죠 골프채를 골프 클럽을 제공했다는데 받으셨어요? 저는 그런 말 처음 듣습니다. 처음 들으세요? 네. 그냥 나오는 얘기입니까? 처음 들으니까 전 모르죠. 그래요. 페이백 이 문제는 왜 회장님이 마음대로 하세요? 페이백이라고 말씀하시면 좀 저가는 것 같고요. 후원 물품인데 아니 그게 그 말이 그 말이죠. 아닙니다. 그건 틀립니다. 기준도 안 맞다고 그러고 난리가 아니에요. 제가 회장님 다시 말씀드립니다. 협회를 회장님 마음대로 움직이시면 안 됩니다. 선수 중심으로 협회를 운영을 하셔야 돼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회장님 제가 지난번에 먼저 간담회 때도 드리겠습니까? 지난해 간담회 때도 계속 그런 말씀하셨는데 네. 여기까지 하시고요. 협회가 제 기능을 못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게 우리 온 협회는- 지금 배드민턴 동호인들의 얘기예요. 의원님, 우리 협회는 엘리트와 생활체육이 혼합되어 있는 아니 그런 거 다 알아요. 여기 계신 분들 다 아는 얘기예요. 페이백이나 후원 물품이라는 것이 생활체육용 그만하세요. 그만하시고요. 그거를 제대로 배분하지 않았다는 게 지금 문제의 핵심인데. 지급은 제대로 했습니다. 좋습니다. 차윤수 기사님, 지금 회장님이 한 세 가지 문제에 대해서 쭉 답을 하셨는데 차윤수 기사님 네, 마이크 들으셨어요? 네. 제가 보기에는 이번에 안세영 선수가 제안한 7가지 문제를 비롯해서 협회가 정말 선수 중심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고 임원 협회 중심으로 돌아가서 선수들을 오히려 방해하고 있다. 이런 여론이 엄청 많거든요. 그리고 내부의 갈등도 많고 파벌 때문에 다투고. 진단을 좀 해주세요. 지금 이사시니까 협회의 문제점이 뭐고 앞으로 이걸 어떻게 개혁해야 할지 조금 간결하게 차분하게 진단을 좀 해주십시오. 네, 우선은 이 문제는 정확하게 좀 바로 잡고 우리 장미란 증인 맞죠? 네, 피파에는 70세 이상 후보자 제한이 없고 AFC에는 제한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좀 바로 잡고 제가 네, 진입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김태규 배드민턴협회 회장께 좀 질문하지요. 회장님, 네. 제가 이렇게 보니까 그 협회 부회장 4명의 사퇴 촉구, 또 지난 22일에도 협회 소속 13명 이사들이 사퇴를 촉구하고 있는 이 상황. 이 상황을 회장님은 그 인식을 보니까 생활체육 출신인 회장님과 엘리트 출신인 이사들이 갈등, 뭐 엘리트 출신들이 생활체육 출신 회장님을 좀 배척하는 이런 곳에서 좀 굉장히 원인을 찾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인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자, 그런데 오전에 존경하는 민영배 의원께서 정말 간곡하게 말씀하셨던 우리 안세영 선수를 비롯한 그 후원사 신발 규정 완화하는 문제에 대해서 회장님은 그 개혁을 하려고 했는데 엘리트 출신 내부 인사들이 반대로 그걸 하지 못했다. 이렇게 답변을 하신 바가 있죠. 물론 그것이 민주당 의원들과의 비공개 간담회 발언이기 때문에 제가 자세히 공개하지 않겠습니다만 그런 취지로 우리 존경하는 양문석 의원이 그 당시 질의에 대해서 그렇게 답변하셨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답변은 안 한 것 같고요. 그때 이렇게 하셨어요. 양문석 의원님께서 예. 지금 회장님은 후원자 신발 규정을 풀고 싶은데 엘리트 출신 인사들 때문에 지금 전혀 어떤 개혁도 안 된다는 이야기시죠. 그러니까 회장님께서 전혀 안 됩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모르겠어요. 이것이 이제 전체적인 문제를 회장님은 전혀 안 되고 있다 이렇게 답변하실지 모르지만 우리 양문석 의원님 그 당시에 신발 이 규정에 대해서 물으셨거든요. 여하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문체부가 10일 발표한 그 중간 브리핑 자료에 따르면 오히려 이 관련된 이사회 논의에서 회장님이 반대로 이 후원사 신발 이 규정 현행 규정이 그냥 유지된 것으로 확인되었단 말이에요. 그 당시 홍 부회장께서 국가대표 선수들 신발은 규제를 좀 풀어줬으면 하는 게 어떨까 건의드립니다.
신발이 본인에게 가장 편하게 가야 하는데 신발이 불편한 부분이 있어 신발만이라도 다른 제품으로 안 될까요? 이렇게 하니 기자님께서 안 됩니다. 그건 협회의 후원 계약 위반입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이렇게 그 부분은 진행하셨거든요. 그 88차 이사회 때 그 홍성길 부회장이 이야기한 거고요. 87차 때 그 이 후원 계약 부분에 대한 것을 다뤘습니다. 그리고 그 88차는 이사회가 끝나면 바로 협약식이 준비되어 있었던 거기 때문에 그때 상황에 질문을 가지고 그것을 논의할 수 있는 대상은 아니었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제가 결과적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거예요. 안세영 선수가 정말 피나는 노력, 선수 생활을 통해서 올림픽에 금메달을 따고 충분히 선수로서 그 순간을 정말 국민과 함께 기쁨을 즐겨야 될 그 시간에 안세영 선수가 작은 공을 쏘아 올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누구의 잘잘못이나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따지는 것에 앞서서 그 안세영 선수가 쏘아 올린 그 공이 쉽게 사라지지 않도록 우리 사회가 또 체육계가 또 배드민턴 협회가 이런 문제들을 적극적으로 제도 개선을 하고 또 그런 발언을 작심 발언을 한 이 안세영 선수나 이런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선수들의 그러한 어떤 요구 발언들이 결코 묻히거나 폄훼되거나 또 비난받아서는 안 된다. 그런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협회장님께서 오전에도 존경하는 민영배 의원님께서 좀 말씀하셨지만 자, 지금도 답변에 충분하게 그런 이사회 논의를 했다는 취지의 답변을 하시지만 1분 마무리하겠습니다. 결과적으로 그 조항은 쉽게 얘기해서 고쳐지지 않았단 말이에요. 네. 반성해야 될 부분입니다. 네. 절차적으로 그런 이사회를 거치고 하셨다 하더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다시 한번 당부드리지만 정말 용기를 낸 선수들이 목소리가 묻히지 않도록 그리고 폄훼되지 않도록 우리 기성세대가 또 협회가 또 체육 행정이 이런 부분들을 세세히 들여다봐서 대한민국의 이 체육계의 모든 수준을 배드민턴 협회뿐만이 아니라 한 단계 발전시키는 그런 계기로 삼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내 잘못만이 아니다. 나에겐 잘못이 없다. 라고 이렇게 책임을 회피하는 그리고 이 자리에서 위원들이 묻는 것도 그런 책임을 묻고 질타하기 위한 것만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 차례 아까 우리 신도국 의원님도 말씀하시고 하시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마음을 열고 대화하고 받아들이고 자꾸 바꿔나겠다고 하는 그 용기를 내는 그런 자리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